안녕하세요. 데이터 중심의 철저한 전력 분석으로 여러분의 적중을 돕는 승부픽스입니다. 이 분석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패 예측 분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분석 자료를 만드는데 슈퍼생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3월 25일 스펙트럼 센터에서 열리는 샬럿과 세크라멘토의 경기. 이건 그냥 홈팀과 원정팀의 대결, 그 이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말이죠. 한쪽은 모든 게 착착 돌아가는 아주 강력한 전력망 같은 상태고요. 다른 한쪽은 핵심 부품이 다 빠져버려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비유가 가능한지 지금부터 숫자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전력망 대정전이라는 이 핵심 구도를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거시 데이터와 전술적인 미스매치를 파고들 겁니다. 이어서 피로도라는 변수까지 살펴본 뒤에 최종 스코어 모델링을 거쳐서 데이터에 기반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전력망 대정전.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를 가장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를 들여다보죠. 거시 데이터를 통해서 이 경기가 어떤 리듬으로 흘러갈지, 또 득점은 얼마나 터질 수 있을지 그 잠재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를 보면 이 경기의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먼저 경기 속도, 즉 페이스를 한번 볼까요? 홈팀은 97.3으로 좀 느긋한 편이고 원정팀은 99.6으로 더 빠릅니다. 그럼 원정팀이 경기를 막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엔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원정팀이 정말 힘든 백투백 원정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 피로도를 감안하면요, 실제 경기의 예상 페이스는 오히려 97.8까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홈팀이 원하는 느린 템포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페이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효율성이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홈팀은 100번 공격하면 118.9점을 넣는 정말 막강한 공격력을 가졌어요. 근데 반대로 원정팀은 100번 수비할 때마다 121점이나 내주는 이걸 리그 최악의 수비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잘 돌아가는 전력망이 고장나버린 정전 시스템을 만난 거죠. 그렇다면 홈팀, 과연 얼마나 많은 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원정팀의 이 허술한 수비에다가 홈코트라는 이점까지 더하면 홈팀의 100번 공격당 기대 득점은 무려 121.45점까지 치솟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반면에 원정팀은 상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핵심 선수들이 빠졌고 또 원정 경기잖아요. 이런 불리한 점들을 다 계산하면 기대 득점은 108.50점 정도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공격, 수비, 양쪽에서 격차가 확 벌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큰 그림을 봤으니 코트 위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 전술적인 미스매치를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승부는 사실 여기서 갈린다고 봐야죠. 가장 치명적인 전술적 약점부터 보겠습니다. 원정팀은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랍 커버리지라는 수비 전술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빅매니의 골밑으로 한 발 물러나서 림을 보호하는 대신에 상대 슈터에게 공간을 내주는 방식인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바로 홈팀에 뛰어난 풀업 슈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드랍 커버리지는 이런 선수들한테 자, 여기서 편하게 중거리 슛 쏘세요 하고 공간을 그냥 떠먹여주는 것과 같아요. 홈팀의 가장 큰 강점을 공략할 기회를 스스로 주는 셈이죠. 여기에 더해서 2차 스탯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바운드에서도 그냥 압도적인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리바운드 우위가 점수로는 어떻게 환산될까요? 저의 모델 분석에 따르면요, 이 추가 공격 기회 하나만으로 홈팀에게 플러스 6.8점의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슛이 빗나가도 우리가 다시 잡아서 또 쏘면 되니까요. 엄청난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원정팀은 공격을 몇몇 선수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홈팀 수비 입장에선 너무 편하죠. 저 선수만 막으면 된다. 이게 되니까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압박해서 턴오버를 만들어내고 이걸 속공으로 연결해서 얻는 점수만 해도 추가로 플러스 4.2점이나 됩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는 쉽게 잡히지 않는 변수죠. 바로 피로도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수치로 바꿔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홈팀은 집에서 3일간 푹 쉬면서 에너지를 100%꽉 채웠는데 원정팀은 어제 힘든 경기를 치룬 직후에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횡단했어요. 시차도 3시간이나 바뀌었고요.
몸이 제정신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극심한 피로는요, 경기 막판, 특히 4쿼터가 되면 수비 집중력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 때문에 홈팀이 얻게 될 추가 득점 기회는 약 플러스 5.5점으로 추정돼요. 배터리가 방전된 정전 시스템이 끝까지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최종 예상 점수를 한번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의 최종 예상 득점입니다. 기본 득점 기대치가 118.78점에서 시작해서 리바운드 우위로 얻는 플러스 6.8점, 그리고 상대가 지쳐서 생기는 추가 득점 플러스 5.5점을 더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131.08점이 나오네요. 원정팀의 경우는 반대겠죠. 기본 기대 득점 106.11점에서 시작하지만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면서 발생할 턴오버로 인한 실점 마이너스 4.2점을 빼줘야 합니다. 최종 예상 득점은 101.91점에 그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두 팀의 점수를 합산하면 이 경기의 총 득점은 약 233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모든 숫자들을 종합했을 때 데이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가치 있는 결론은 과연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 비교에 있습니다. 저희 모델이 예측한 총 득점은 233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배팅 기준점은 230.5점으로 설정되어 있죠. 바로 이 2.5점의 차이, 여기에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원정팀의 부상 선수가 많으니까 저득점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데이터는 그게 완전한 착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비가 붕괴된 원정팀을 상대로 홈팀이 정말 무자비하게 몰아치면서 대량 득점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저희의 최종 결론은 230.5점 기준 오버이며 확신도는 10점 만점에 8.5점으로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팀은 혼자서도 130점 이상을 터트릴 잠재력이 충분하고요. 설령 경기가 크게 기울더라도 원정팀 역시 100점 이상은 득점할 수 있어서 기준점을 넘기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계산입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 모델은 홈팀의 일방적인 공격력과 원정팀의 수비 붕괴를 바탕으로 230.5점 기준점 오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의 최종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